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3-4단원 중에 세 번째 작품인 현대희곡 북어대가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단원 광복 이후의 문학 세 번째 작품인 극갈래의 북어대가리입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인물의 대사에서 드러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기호를 매기고 그 기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묻기도 하고요. 혹은 보기에다가 이강백의 극창작 경향, 알레고리와 같은 게 뒤에 나오죠. 그 내용을 보기에 싣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인물의 대사 중에 운전수의 대사에 이런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특히 잘 드러나거든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죠. 그 부분 나올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유형이죠.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인물의 성격을 묻기도 하고 내용 자체를 묻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교과서 외의 현대 시인 최승호가 쓴 북어와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두 작품은 공통점이 많죠. 현대인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는 것, 그것을 북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풍자하고 있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현대시 중에도 북어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네 번째로 극갈래의 특징이죠. 이 글을 실제 연극으로 상연할 때의 지시사항을 묻는 문제, 조명이나 의상이나 분장과 같은 연기 외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인물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하는지 연기 지도 사항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어대가리 이 희곡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구나.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해야겠네 라고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강백의 작품입니다. 나오는 사람들 소개하고 있죠. 장과 김, 주인공이죠. 그리고 트럭 운전수가 나오고 미스 다링이 나옵니다. 미스 다링은 트럭 운전수의 딸이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초록색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특히 문제에 많이 출제돼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놨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장과 김은 창고직이다. 트럭에서 상자들을 내려 정리하고 보관하고 필요한 상자들은 실어 보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고 있다는 것. 장의 성격이 뒤에 제시되고 있죠.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김은 그런 장과 성격이 반대예요. 이런 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다른 창고지기들처럼 적당히 일하면서 지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과서에 실린 부분에는 장과 김이 특별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극의 앞부분에서는 둘이 대립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성격을 다르게 제시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긴장감도 유지할 수 있죠. 자, 김이 장난을 하나 치죠. 상자를 대충 쌓아두고 그게 섞이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대충 일해도 된다. 그래서 수많은 상자 중에 하나를 다른 상자와 바꿔치기 해서 장 몰래 트럭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대충 일해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알게 된 장은 어떻겠어요? 성격상 아주 식겁을 하겠죠. 상자를 모두 대조해서 잘못된 상자를 찾아내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주인에게 편지로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은 자기가 직접 한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상자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장의 태도는 자기 일, 자기 노동, 자기 직업을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죠. 운전수가 말합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운전수는 기임과 같은 생각인 것 같죠. 뭐 그냥 네가 한번 실수를 해도 티 안 난다. 네가 굳이 편지를 보내서 잘못을 들출 필요는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장은 매달립니다. 제발 보내야 한다고. 자, 운전수가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읽을 운전수의 대사는 이 단원 통틀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표시를 해놓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중에 어디? 특히 여기 초록색 부분.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것은 착각이다.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운전수는 상자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자가 뭔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실으라니까 싣고 내리라니까 내리고. 이 모습은 자기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서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현대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대요.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내가 아는 건 이 둘뿐이다. 상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자, 여기에 대해서 딸기코와 외눈깔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이죠. 자, 이거는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하듯이 나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와 외눈깔로, 그러니까 별명으로만 불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도 정말 많이 문제로 출제됐거든요.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사람의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부르는 모습은 어떤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냐면 익명성의 사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온전히 대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별명을 부르고 있죠.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거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오거든요.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왼쪽이고 외눈깔은 오른쪽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같은 정거장에서 일하잖아요.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대요. 여기서 비판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은 소통 단절입니다. 현대의 산업사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요. 이 세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소외된 현대인,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익명성의 성격을 드러내는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사회의 소통의 단절, 여기 운전수의 대사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다수 보이고 있고요. 문제로 많이 출제됐어요. 자, 장은 장은 편지를 보내겠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뭐 당신이 말하는 건 상관없고 그냥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장의 말은 그렇게 상자가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주인이 내 편지를 받을 수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러나죠. 그런데 운전수가 그게 착각이래요. 왜냐하면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중간중간에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자가 주인에게 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장은 한 번 더 묻죠.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게 아니냐. 모아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역시나 소통 단절 현상이 드러나죠. 뭐가 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장은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고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상자를 잘못 보내서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장도, 운전수도, 그리고 지금 나올 다링도 상자 안에 든 부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지 못해요. 자, 다링이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품으로 어떤 굉장한 기계를 만든대요.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기계래요. 라고 했다가 다링은 또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는 폭탄을 만든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링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말은 다링도 이 부품으로 뭘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시험 문제 중에는 이 다링의 말을 장에 대한 비아냥으로 해석하는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비아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링도 기계 안의 부품으로 뭘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걸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운전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라고 하다가 만약 이 부품으로 폭탄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게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상자를 잘못 보내면 폭탄을 잘못 만들게 될 거니까 안 터지겠지? 그러니까 잘 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찢어버려요. 장의 배짱이 약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 뒤에 말을 하는데 지금 읽을 이 대사는 이 극의 마지막에서 장이 자기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그 부분에 활용되는 대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운전수의 이런 말은 장을 깨우쳐 주려거나 장에게 삶의 진실을 전달하거나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장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죠. 자, 일단 이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게 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창고 밖에서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은 폭탄으로 생각하면 쉽죠. 네가 일을 잘해서 부품을 잘 전달해서 폭탄을 만들면 밖에서는 그게 잘못이 되지 않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냥 덮어둬라. 네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고가 나오죠. 이 창고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창고는 일단 부정적인 공간이죠. 상자로 가득 차 있는 음울하고 답답한 공간이에요. 획일화, 분업화된 현대 산업사회를 의미하고요. 산업사회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개인, 여기서는 장과 기임을 의미하겠죠. 얘네들한테 주어진 삶의 공간이자 책무를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대로 선지에 여러 번 활용이 됐습니다. 장은 고집을 꺾지 않죠. 서류를 이제 들고 있어요. 서류는 어떡할래요? 누군가 서류를 보면 상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운전수는 그에 대해서 서류도 못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의 아내가 옛날에 죽었는데 운전수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자기 아내가 살아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류를 어떻게 믿니? 서류상으로 살아있는데 내 아내는 죽었잖아. 자기 경험을 들어서 신뢰를 잃은 사회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군뱅이 양반, 이 군뱅이는 장을 가리키거든요. 워낙 꼼꼼하게 일해서 손이 느리다고 군뱅이라고 불러요. 어서 상자들이나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달인과 기임으로 초점이 변하죠.
미스 다링 아주 속물적이고 탐욕적인 여자예요. 창고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와 교제했을 정도로 바람둥이입니다. 다링은 지금 기임과 창고를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이 앞에 다링이 기임에게 같이 떠나자고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은 아마 결혼해서 같이 살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다링이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조건 다 가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욕심쟁이, 속물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기임은 절반만 자기 거기 때문에 다 갖고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항을 존중하고 있죠. 다링이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자항과 운전수가 들어옵니다. 운전수가 말하죠. 짐도 안 싸고 뭐 했냐고. 이때 자항이 짐이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임은 자항에게 자기가 떠날 것이라는 걸 말하지 않은 거죠. 정말 가는 거야? 이 뒤에 보면 자항과 기임이 꽤 돈독한 우정을 다진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기임은 왜 자항에게 자기가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자항이 충격받을 걸 염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임도 자기가 떠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자, 기임은 떠난다고 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창고지기로 둘이 같이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임은 떠나는 와중에 자항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항은 날 의부더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의부더미는 새엄마죠. 기임이 자항을 새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의 내용을 미뤄봤을 때 자항이 기임에게 새엄마처럼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잘 보살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항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임은 창고는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떠나고 싶어 하죠. 운전수는 기임과 다링을 데려다 주기로 한 것 같죠. 자, 다링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 물건 골라보라고. 같이 썼던 것들 어떡하겠냐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기임은 자항을 걱정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항이 뭔가를 하나를 꺼내고 선물로 주는데 그게 바로 스웨터죠. 스웨터를 생일 선물로 미리 사놨는데 이렇게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링은 자항의 침대 밑을 바라보면서 좋은 게 여기 다 있다고, 이거 다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죠. 기임은 그런 다링을 말리지만 자항은 이걸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희생적이죠. 자, 그런데 상자 하나에서 북어 대가리를 찾습니다. 다링이 물어요. 이게 뭐죠? 자항은 북어 대가리인데 그거 가져가라고,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앞부분에 기임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항이 꼭 북어 대가리로 북어국을 끓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어국을 끓여줄 사람이 다링 너니까 북어 대가리 챙겨가라 이거죠. 기임이 말하죠.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자기가 술을 먹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서 자항에게 줍니다.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자,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북어 대가리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준 것 같지만 그 이면적인 의미를 보면 북어 대가리와 네가 닮았다. 즉 너는 유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딱 하나만 생각하고 획일적으로 산다. 너는 북어와 같은 사람이야. 제발 깨닫기를 바라 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떠나고요. 자항은 섭섭한 태도로 보냅니다. 기임은 떠나는 와중에도 자항을 살짝 걱정하는데 나중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떠나죠. 마지막 자항의 독백만 남아 있습니다. 자,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이 너는 북어죠. 자항과 북어 대가리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왜죠?
북어 대가리는 쓸모있는 몸뚱이는 어디 가고 대가리만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도 중요한 게 사라지고 쓸모없는 생각만, 쓸쓸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머리만 남았군 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이 뒤에 말줄임표 보이시죠? 장은 자기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창고에 살았는데 나 왜 산 거지? 의미가 있나? 라고 느끼는 거죠. 자,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대요. 성실하게 일했죠.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내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은 자기가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데 앞에 트럭 운전수가 했단 말 기억나시죠? 네가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창고 밖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면 어떡할래? 라고 말했죠.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밖에서의 그 악한 일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내 이 성실함이 무슨 의미지? 라는 겁니다. 회의감, 자기의 삶에 대한 의문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자,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자,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삶의 의문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창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삶을 사는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은 이전의 삶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제자리에 상자를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착오도 없게. 틀려서는 안 된다. 이전의 창고지기의 삶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즉 장은 자기 비판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창고지기의 삶에 매몰되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지문에 실린 북어 대가리고요. 목표 학습에 보면은 북어 대가리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죠. 기임이 장을 위해서 북엇국을 끓이고 있고 기임이 대가리를 건져서 막 웃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시험에 그다지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북어 대가리나 위에 지문에 실린 북어 대가리나 의미가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북어 대가리의 의미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장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쓸모있는 몸뚱이는 사라지고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현대인의 모습, 방향성을 잃은 우리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되거나 혹은 부재하는 현대인의 모습, 유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딱 한 개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 방향성을 찾으며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일만 하는 현대인의 삶.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북어 대가리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빈출됐거든요. 물론 이것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한 개, 두 개 정도만 쓰실 수 있도록 암기하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목표 학습 지문 두 번째에 보면 우리 극갈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현대극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 더하기에서는 작품에 관해서 작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레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출제 유형 베스트에 북어 현대시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됐다고 알아봤죠? 여기 연계 작품 싣고 있고요. 출제될 수 있는 내용 밑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럼 북어 대가리 문제 풀어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풀어 볼 거예요. 심화 문제는 여러분이 지문을 꼼꼼하게 다 공부한 후에 풀어보셔야겠죠. 지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지도 않고 바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문제로만 공부하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문 공부 먼저,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빈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자,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장은 편지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를 비판하고 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1번의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1번입니다. 자, 장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죠? 잘못 배달된 상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하기 위해서일 뿐 부정적인 사회를 비판한다거나 극복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이런 거창한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2번, 장은 꼼꼼하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드러나죠. 3번, 운전수는 자신이 하는 일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계의 부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이 부분에 운전수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상자가 뭔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드러나죠. 이런 점에서 운전수는 전체 사회 시스템의 부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4번, 딸기코, 외눈깔 이런 별명은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소통 단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딸기코, 외눈깔 이런 애들은 별명으로만 불리죠.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익명성, 소통 단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5번, 부속품이 든 상자가 중간중간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여러 군데로 흩어지지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방금 푼 문제는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고요. 이렇게 글의 기호를 매기고 이 소설의 구절이나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서류, 창고, 국어대가리 같은 소재는 필수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빈출 유형 두 번째는 보기에 배경 지식을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문제. 이 글의 작가인 이강백의 알레고리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때 그 현실 세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글.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걸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연극 무대에 올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자, 이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에게 연기 지시를 하는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무대, 음향, 분장, 소품, 이런 연기 외적인 부분도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에서는 뭐 많이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최승호의 북어 아주 많이 출제됐고요. 그 외에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이런 현대시도 연계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이후에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3-4단원 세 번째 작품인 북어대가리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